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만 보면은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경계성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법안은 통과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재료 노출로 그 악재성이 소멸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또 지난주 일요일 날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하고 노란봉투법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국내 이슈는 이제 거의 소진이 됐다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양도세 과세 기준, 대주주 기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우리 그것 때문에 출렁거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소화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와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이제 잘 끝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국내의 정치적인 또 국내 이제 법안 통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제는 재료 소멸이다. 이제는 잊어버려도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는 이제 그 이벤트성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마다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할 텐데, 제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이제 새벽에 6시 정도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거기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경계성 움직임을 가져가게 돼 있고, 선물 쪽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선물이 아침에 쭉 뺐다가 아래쪽 벽을 막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요게 분홍색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을 위쪽으로 머리에 이고 딱 붙어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5일선을 막판 동시효과 부분에서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의 심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침엔 좀 흔들긴 했습니다만은 곧바로 잡아 올려서 막판에 또 5일선을, 그 5일선 위를 타는, 제가 5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고요. 5일선을 마지막에 이렇게 점거를 하면서 마감을 해준다는 뜻은 아직까지도 아래보다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는 그런 심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은 그래서 튼튼합니다. 일단 심리 자체가 튼튼합니다. 단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 민감도가 상당히 커질 만한 그런 구간까지 왔죠. 이거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 트럼프의 어떤 관세 부분 얘기하고 하면서 지난 4월 달에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면은 적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48% 올랐어요. 이번에 그 고점까지. 그러니까 40%가 넘게 나스닥이 지금 올라온 와중에 단기간에, 그것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개월 만에 40%가 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기술적으로라도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엔비디아 건도 생기고 뭔가 금리 인하 건도 생기고 하면서 거기에서 조그만한 노이즈가 발생을 해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는 나스닥,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미국 시장 볼 때 나스닥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을 지금 리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생긴다면은 이제 그대로 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가 지금 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엔비디아 거는 뭐 조금 이따 이제 반도체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아마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칠 거는 이제 금리 인하 건이죠. 파월이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해석을 했지만 갈수록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게 맞느냐 쪽으로 월가 쪽의 시선들도 지금 이동을 좀 하고 있고요. 단지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명확했던 건 뭐냐면은 경기를 물가보다 우선시한다. 이제 이런 거죠. 고용이 지금 물가보다 중요하다라고 이 얘기만큼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은 요 고용, 경기라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죠. 고용과 그리고 물가 부분에 상당히 이제는 주목을 아마 할 겁니다. 특히나 9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할 텐데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그 확률을 좀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페드워치 이제 선물 시장입니다. 여기가 금리 인하한다는 거예요. 9월 달에. 보면은 요게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보다 확실히 높아져 있죠. 요게 한 주 전입니다. 한 주 전보다도 높아져 있죠. 요게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보다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지금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고, 지금 현재 90% 위까지는 아니십니다만은 그래도 80% 후반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거의 할 걸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데 가령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든가 고용이 탄탄하다든가 이러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아마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감도가 상당히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당장에 있을 PC라든가 또 이제 9월 초에 있을 고용지표 뭐 또 CPI 이런 것들의 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역대 최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코스피 기준으로 3316.08을 돌파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적으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라는 게 다시 나올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조만간에 다시 나올 확률이 크다. 특히 이번 9월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가 다시 불거지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한번 또 조정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이 그 전에 여기를 넘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못 넘은 상태에서 같이 미국 시장하고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조정폭이 꽤 깊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타이밍을 놓칠까봐 이거를 빨리 넘은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조정폭이 깊지 않고 조정 기간도 짧지만 못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건 이제 상당히 맞고 떨어지는 형태라서 좋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는 이제 좀 길어질 테니까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매주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방송을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당장 이제 내일에 엔비디아 그 실적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PC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은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중에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조선 쪽이죠. 캐나다 또 발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제로 노출성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이제
동력이 또 형성이 되는 분위기죠. 예, 그래서 조선주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중공업 쪽이 캐나다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주도권을 쥘 것 같아요. 미국의 MRO 사업이라든가 미국 투자와 마스가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뭐 조선소 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이제 캐나다권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쪽으로 HD 그룹 쪽으로 조금 더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엄청 올랐죠. 1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동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단지 이렇게 이제 막 가는 날 잡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강조분, 강한 종목, 강함이 다시 형성이 됐다면은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분할로 하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쪽 조선 쪽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기자재 쪽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사도 좋지만 기자재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수익률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은 새로운 어떤 호재거리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한 단계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한 기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시간에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수렴 구간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렴의 끝단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빠질 것인가. 방향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밑에 480선도 있고요. 60일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하면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거고 진짜 많이 빠지면 6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하지만 이제 단기 흔들림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눈여겨보긴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를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 3월, 4월에 이때 엔비디아 사야 된다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엔비디아 이때 빠지기 시작한 때가 뭐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쭉 빠졌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딥시크 그거 엔비디아에 영향을 못 준다. 그거 시장의 오해다. 이번에 빠진 때 이번 기회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올라왔느냐면요. 저점에서부터 본다면은 100%가 2배가 넘게 뛰었어요. 110% 저점에서부터. 이게 조금 뛴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지난 4월 저점에서부터 2배가 넘게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110 밑에서 샀다, $110에 샀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부터 7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정도나 지금 높게 올라와요. 당시 그 가격이 높아지면은요, 그러면은 악재에 상당히 좀 취약해지고요. 가격이 빠지면은 상당히 좀 악재에 좀 둔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좀 약점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잘 나왔을 걸로 봅니다. 못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은 걱정 안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똥똥똥똥 뛰면서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실적은 이만큼 나올 거라고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다음번 실적이 잘 나오긴 잘 나올 건데 요만큼 잘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만큼씩 실적이 뛰던 게 다음번에는 요만큼 뛸 거다라고 뛰는 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면 주가는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이제 걱정거리긴 한데 어쨌든 흔들린다 할지라도 또 반등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실적 가이던스가 이번에까지 진짜 시장의 가이던스 예상을 뛰어넘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진짜 어쩌면은 200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이번에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양 기점에 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간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당연히 가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흔들리면은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는 이게 우리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하고는 굉장히 지금 환경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작년에 이만큼이나 먼저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서 반도체 실적이 지금 반등하는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만약에 이번에 좀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된다면은 엔비디아는 어떤 형국이냐면은 계속 좋다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근데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실적 계속 좋을 때도 계속 나빴다가 이제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가 그런 미국 쪽에 반도체 실적 안 좋다고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는 같이 살짝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 부분에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실적이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바로 회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가령 혹시라도 흔들려 가지고 우리 시장 같이 반도체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적극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엔비디아와 동행성이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아마 많이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이닉스가 밑으로 빠져서 밑으로 기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반등이 곧바로 나온 이후에 더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시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씨, 젠슨왕, 포옹도 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이 HBM4부터는 어쩌면은 엔비디아에서 HBM4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제치고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다시 귀환해서 반도체 주도권을 잡는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니 엔비디아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그 휘하에 있는 삼성전자와 친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 시장의 실적을 지켜주는 섹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흔들리면 반도체 살 생각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많이 움직인 쪽이 오늘 이제 BH 같은 애플 폴더블은 제가 한 3주 전부터 빼놓지 않고 방송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BH하고 덕산네오룩스하고 파이넴텍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 좋죠? 다 지금 BH는 오늘 올라왔고 480을 넘었습니다. 덕산네오룩스 계속 잘 올라왔고 아마 파이넴텍도 신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아마 신고가 내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리던 LG노텍까지도 오늘 4%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 폴더블은 내년에 출시가 되죠. 중기 모멘텀입니다. 폴더블 폰이 출시가 딱 그래야지 모멘텀이 끝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폴더블 폰 출시되기 전까지 계속 애플 폴더블 폰 어떤 생산 체인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종목들이 계속 등락을 거듭할 겁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죠. BH의 FPCB는 애플 쪽에서 너무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고요. LG 이노텍도 사실은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던 뭐를 만들던 수혜를 받을 거는 거의 분명하다 봐야 됩니다. 덕산네오룩스 애플뿐만 아니라 OLED 전체가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덕산네오룩스는 지금 구간 좀 싸요. 시장 때문에 OLED가
좋아지고 있는데 대접 못 받은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좋다 보이고요. 단지 이제 수급 상황으로 봤을 적에 이제 뭐 대장주가 어디냐 그러면 세 종목 정도 본다 그랬죠. FPCB 쪽에 BH, 그 OLED 쪽에 덕산, 그리고 힌지 쪽에는 KH바텍보다는 파이nem텍이 조금 더 수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물론 이제 KH바텍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만 파이nem텍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계속 관심에 두시고 음봉 나오면 잡을 생각하시고요. 분할로만 잡아가시면은 어쩌면은 내년도 초가 되면은 수익이 좀 크게 나 있을 섹터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뭐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뭐 파업 했네요. 현대차 이제 이런 거 다 단기 약재입니다. 이제 뭐 이번에 뭐 발표도 했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앞으로의 현대차는 뭐 수소 관련된 뭐 저기 하겠다. 현대모비스는 뭐 반도체하고 로봇 쪽으로 가겠다. 뭐 발표하는데 어쨌든 저쨌든 자동차도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근데 현대차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뭐 사실 그렇게 안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한 15% 정도는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간 조정 형태인데 또 24만 원 돌파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SL이나 화신처럼 현지에 공장이 있는 부품주들도 보자 말씀드리고 현대차에서 뭐 수소 얘기하면서 두산퓨얼셀, S퓨얼셀 이런 종목들 좀 떴는데 이쪽은 그냥 테마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파는 게 맞았죠. 오늘 제 방송을 매번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안 팔고 못 빼기셨을 겁니다. 다 올라갈 때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안 파신 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팔았을 걸로 파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물려 계신 분들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올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전략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이제는 뭐 이제 고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물가지표 이런 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용은 그렇게 좋을 리가 없고요. 고용은 계속 나빠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부분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인데 물가가 갑자기 팍 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고용이 나빠지는 이 하락과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요 상승 각도와 이 각도가 고용이 나빠지는 이 각도가 물가가 올라가는 요 각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뭐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9월 금리 인하는 9월 FOMC 전까지는 호재로 작동을 할 걸로 봐요. 그래서 뭐 내일 뭐 엔비디아를 겪든 뭐 한번 흔들리든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3,200 위쪽으로 가서 3,280 정도를 다시 또 아마 타진을 또 할 거예요. 그거를 돌파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아마 귀결이 될 거고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은 끝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 끝나면은 실적 잘 안 봅니다, 시장이. 그럼 성장주, 성장 스토리 이런 쪽에 집중을 한다는 거, 그런 쪽을 많이 봐야 되고. 관심 종목은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는 반바지 일단,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오늘 그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요 며칠간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뭐 비만 치료제 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계속 그 경합을 벌이면서 시속 게임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요 며칠간 바이오 쪽이 좋았고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대형주들은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2차 전지가 또 이제 올라갈 때가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속 게임을 잘 보시면서 순환매를 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한알령이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엔터주들, 화장품주들 뭐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관계 없어요. 이거 이제 빠지면 잡아야 돼요. 엔터주, 우리나라 엔터가 지금 중국 바라봅니까? 플러스 알파일 뿐이지 주된 시장이 아니에요. 하이브, BTS 중국 활동 아니면은 돈 벌 데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이브, JYP 엔터, YG나 뭐 SM은
YG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SM은 조금 느린 것 같고, 네, 하이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BTS 바라보면서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화장품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빠지면은 조금 덜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지면은 실리콘투, 뭐 달바글로벌 다 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사야 되고요. 방산이라든가 많이 빠져 있죠. 또 증권이라든가 또 로봇주,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쪽들입니다. 예, 그런 쪽들 이번에 흔들리면은, 만약에 엔비디아 때문에 흔들리면은 역시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내일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쨌든 매수 기회다 생각을 합니다. 신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